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97명으로 사흘째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은 87.8%로 90%에 근접했고 수도권 병상 대기자도 765명에 달해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 수업이 병행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까지 등교할 수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한 국내 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종식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를 지속하겠다는 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무실 근무와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네덜란드가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봉쇄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탈리아도 곧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318명으로 엿새 만에 다시 5,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전날보다 900여 명 줄어든 건데 주말 영향이 반영된 만큼 주 중반 이후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997명으로 전날보다 28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규모로 의료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숨진 환자도 54명으로 누적 4,776명에 달해서 치명률은 0.84%입니다. 국내 발생 비중을 보면 수도권 환자만 3,741명으로 71.1%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28.9%로 부산과 충남, 경남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돌파 감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신 추가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만 9천여 명이 추가 접종을 받아서 누적 접종률은 22.5%를 기록했고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56.7%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높은 87.8%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9%, 경기는 85.8%, 인천은 91.8%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 41개, 경기 54개, 인천은 7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02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로 전날보다 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주말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제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병상 대기자는 765명으로 전날보다 128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이상 입원 대기자는 510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는 255명입니다. 비수도권은 대기자 없이 바로 병상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32,071명으로 서울 13,347명, 경기 9,087명, 인천 2,533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 지난 휴일엔 추워진 날씨에도 테마파크와 크리스마스 행사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가족 이용객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이 감염 우려 탓에 조심 또 조심, 방역에는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두기 후 첫 휴일 풍경을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등장인물처럼 번호표를 달고 게임에 열중인 아이들. 행여나 술래의 레이더망에 걸릴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고지가 코앞인데 날카로운 감시망을 피하지 못한 한 아이. 결국 아쉬움을 가득 안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갑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13번 탈락입니다. 이번엔 달고나 게임, 제한 시간은 단 10분. 5핀으로 열심히 긁어보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성공 소식에 괜스레 맘만 더 조급해집니다. 성공했어요!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됐지만 휴일을 맞은 테마파크에는 가족 이용객들이 몰렸습니다. 1등을 해보니까 기분이 좋고 오징어 파크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뛰어노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대모사도 막 하고 둘째랑 첫째 그러더라고요. 추운 날씨와 강화된 거리두기에 업체 측은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했고 한 바퀴 돌고 입장하겠습니다. 통과.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연신 마스크를 제대로 쓰도록 당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놀다 보니까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신나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 엄마로서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홍대 거리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업체 260곳이 준비하는 특별 상품들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연말 행사장도 인기입니다. 아이가 여기 뭐 향기 나는 거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디퓨저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있고 색다른 물건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매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어서 또 안전하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예전 같은 떠들썩한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만큼은 똑같은 연말 풍경이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됩니다. 전면 등교에 돌입한 지 4주 만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정부 조치보다 등교 수업 방역 기준을 강화해 시행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밀집도 제한을 교육부가 제시한 6분의 5보다 높은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초 1, 2학년이 매일 등교하면 3학년부터 6학년은 절반만 학교에 갈 수 있어서 하루 2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용품 전문 회사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 130여 명 가운데 참여율이 51%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케어해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재택근무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절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출퇴근 때문에 겪는 대중교통 이용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용노동부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계획을 조사했더니 4곳 가운데 3곳이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축소에 계속 시행하겠다와 현재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기업이 각각 48.4%와 26.8%였고 중단하겠다는 기업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또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 근무 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너무 좋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국내 재택근무 근로자는 2019년 9만 5천 명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0만 3천 명, 올해는 114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곳은 48.8%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 원 지원, 재택근무 시설 구축 비용 2천만 원 지원 등 비용 지원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모더나 백신 138만 5천 회분이 오늘 국내에 공급됩니다. 모더나사와 계약한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로 오늘 물량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에서 출고됩니다.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은 1억 500만 회분에 달합니다. 정부가 제약사 계약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확보한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 모두 1억 9,534만 회분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바백스 4천만 회분을 제외하면 연말까지 5천만 회분이 더 들어와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올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물가 압박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보도에 이강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 4분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29.1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분기별 한 번 올릴 수 있는 한도인 3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유보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을 3원 낮췄다가 2, 3분기는 동결했고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렸습니다. 전기 요금을 인상한 것은 8년여 만이었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상승폭은 0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올릴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 정부가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됐지만 내년 2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을 비롯해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경제 관련 참모들 그리고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로 올 한 해 경제를 평가하고 내년 경제 여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각종 전망치 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9일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포인트 늘어서 1.22%로 OECD 평균 1.07%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0년에는 0.7%에서 2017년 0.78%로 0.08%포인트 상승에 그쳤는데 지난 5년간 급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값 또한 올라가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8만 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레너드 혜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저녁 밤하늘에서 금성 옆을 지나는 혜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포착된 혜성의 모습입니다. 밝은 머리와 녹색 빛을 내는 긴 꼬리가 인상적입니다. 올해 1월 발견된 레너드 혜성으로 밝기는 4에서 6등급 정도. 2021년 태양계를 방문한 혜성 가운데 가장 밝습니다. 레너드 혜성은 지구 달 사이 거리의 9배 정도인 3,5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왔다가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저녁 하늘에서 혜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18일부터 26일까지는 남서쪽에서 밝게 빛나는 금성 아래를 긴 꼬리를 지닌 혜성이 통과하며 우주쇼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레너드 혜성의 공전 주기는 약 8만 년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해가 지고 1시간 뒤 남서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의 왼쪽 아래 부분에서 레너드 혜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레너드 혜성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빛공해가 적은 곳을 찾아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 금성의 왼쪽 부분을 찾아보면 됩니다. 특히 20일 이후에는 고도가 꽤 높아지기 때문에 날씨만 좋다면 관측의 최적기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고 감염병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달 말 아프리카 남부와 홍콩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돼 전 세계 90여 개 국가로 퍼졌습니다. 미국에선 50개 주 가운데 43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발병 건수가 1.5일에서 3일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Well, the one thing that's very clear, and there's no doubt about this, is its extraordinary capability of spreading, its transmissibility capability. It is just, raging through the world, really. And if you look... 오미크론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오미크론의 환자 비율이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겨울 휴가철을 맞아 감염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have so many people in this country who are eligible to be vaccinated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and that's going to be a real problem for stress on the hospital system. 파우치 박사는 지금까지 축적된 오미크론 관련 자료를 보면 적어도 메신저 RNA 방식의 백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화를 막아주고 치료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민주당 진보 진영 거도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워런 의원이 현지 시간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며 이번 주 초에는 음성이었지만 오늘 돌파 감염 케이스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의원은 다행히 약한 증상만 보이고 있다며 2차례에 걸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에 따른 중증 예방 효과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또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나는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접종을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현지 시간 19일 하루 만에 12,133명이 추가돼 37,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날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82,886명, 사망자는 45명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 규제 조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과학적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는 SPIM 소속인 마크 우라우스 교수는 타임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진 쓰나미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고 국영 IRIB 방송 등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인접 국가를 여행한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의심 환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범정부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긴급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책위 소속 하미 드레자 자마티 박사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겨울철 폭발적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4주간 집회, 대면 수업, 식당 영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지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이나 휴가, 소비가 집중되는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지구촌 이동이 다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인 오미크론이 여러 나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자 유럽을 중심으로 강력한 봉쇄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네덜란드가 5차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하자 다시 고통스러운 전국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상점과 식당, 영화관 등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특수를 앞두고 다음 달 14일까지 일제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Omicron verspreidt zich nog sneller dan we al vreesden. En dus moeten we nu ingrijpen om zoveel mogelijk erger te voorkomen. Uit voorzorg. 독일은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에 영국을 추가함으로써 이곳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런던의 경우 오미크론 비중이 80%까지 늘자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봉쇄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 are watching the data, discussing it with our scientists and our best advisors almost on an hourly basis. And we will monitor that very carefully. We will keep the situation under review. 이스라엘 보건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더욱 강해지자 왕래가 잦은 미국을 포함해 10개 국가를 여행 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האומיקרון כבר חדר לארץ, כלומר יש כבר הידבקויות בקהילה ואנחנו כבר רואים עלייה במקדם ההדבקה. זה התחיל. 이란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확인되자 앞으로 4주간의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일일 확진자 수가 13개월 만에 최대인 2만 8천 명대로 급증하자 추가 방역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크게 치솟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국제 간 이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잔뜩 기대됐지만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면서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부 강요는 물론 무엇보다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 치명률이라면서 매일 1,0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데 이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를 보면 18일 기준 러시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7,967명, 사망자 수는 1,023명입니다. 일일 사망자 수는 지난 10월 16일 이후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도 3%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2021년도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IT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올 한 해 주목받았던 IT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